여러분, 주식시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이게 경제의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경제학자 한성환님의 기고문 금융투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통념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희망찬 말 한마디로 열어볼게요. 주식 투자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자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바로 1929년 1월,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이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정말 모두가 승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주식시장에 대한 아주 흔한 그리고 매력적인 믿음입니다. 네, 바로 그 믿음.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걸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성장 엔진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딱 보여준다. 심지어 투기꾼들조차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에 좋은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정보와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최고의 시스템.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역사도 이 말에 동의할까요? 자, 그런데 한성환님의 기고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에드워드 챈슬러의 책 금융투기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주식시장의 현실은 이런 아름다운 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죠. 그 역사의 시작은 놀랍게도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최초의 주식 투기라고 알려진 퍼블리카나에 대한 당시 로마 작가의 기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성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마치 전염병 같은 광기에 가깝다는 묘사죠. 이런 시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17세기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작가 찰스 커튼은 주식 거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술주정뱅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광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1720년 영국의 남해 거품 사태입니다. 이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회사들로 돈이 몰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모든 영국인의 장례식을 치러주겠다. 사업 아이템 자체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납에서 은을 추출하는 회사. 이건 거의 연금술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압권은 이겁니다. 엄청난 이익을 낼 건데 무슨 사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회사. 믿기시나요? 이 비밀스러운 약속 하나에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논리가 탐욕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점이죠. 이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시간을 250년 훌쩍 건너뛰어서 1980년대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시 일본 버블 경제 시대에는 소위 테마주라는 게 유행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베에서 에이즈 사망자가 딱 한 명 나왔다는 소식에 콘돔 회사 주식이 4배가 뛰고요. 닥슬계에 에이즈 치료 물질이 있다는 정말 황당한 뜬소문 하나에 육가공업체 주식이 폭등하는 시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시대와 장소만 바뀌었지 그 밑에 깔린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 본질은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한성환님의 기고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어리석은 대중의 광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19세기 영국 천도붐이 일었을 때를 예로 들어보죠. 이때 작전 세력들이 쓰던 공식적인 수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식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아주 조금만 시장에 풉니다. 일부러 희소성을 만드는 거죠. 둘째, 자기 편 신문을 동원해서 막 허위 과장 광고를 때립니다. 셋째, 돈 먹인 주식 중개인들을 시켜서 계속 높은 가격을 부르게 해요. 사람들이 와, 저거 엄청 오르나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가가 꼭대기에 올랐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싹 다 팔아치우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런 작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 교묘해집니다. 금권 시대의 거물 제이골드 같은 인물은 아예 언론을 자기 나팔수로 만들어버렸어요. 뉴욕타임즈의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은 안 좋은 뉴스를 퍼뜨려서 싸게 사고 팔고 싶은 주식은 말도 안 되는 장밋빛 전망을 내보내서 비싸게 팔아넘겼다는 거죠. 게임의 룰 자체를 자기 맘대로 주무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기가 판을 치고 내부자들이 게임을 조작하는 시장에서 결국 항상 지는 쪽은 누굴까요?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겠죠. 한성화님의 글은 설령 이런 조작이 없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심리 때문이죠. 흥분과 공포라는 양극단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남들이 살 때 따라서 사고 남들이 팔 때 공포에 질려 팔게 되죠. 의심해야 할 땐 쉽게 믿어버리고 과감해야 할 땐 망설이다 기회를 놓칩니다. 바로 이 유약함이 작전 세력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인용한 한국 시장 통계를 보면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겁니다. 이 0.6%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가는 그 수많은 돈들 중에서 실제로 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돈의 비율입니다. 1%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99%가 넘는 돈은 다 뭘까요? 네, 그냥 투기꾼들 주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지적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 투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10년간 한국 투자자들의 성적인데요. 보세요. 10% 이상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승자는 단 10%뿐입니다. 40%는 그냥 본전치기나 은행 예금 수준이었고요. 나머지 절반, 무려 50%는 완전히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승자라는 말은 정말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런 시장의 속성을 일찍이 간파했던 사람이 바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마치 이혼이 불가능한 결혼처럼 투자를 해야 한다니. 좀 짓궂은 비유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투기 광풍의 폐해를 날카롭게 꼬집은 거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오늘날의 정책에 대해 아주 신랄한 비판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코스피 5천 같은 목표를 내세우는 건 결국 참여자 절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책이나 다름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자, 오늘 한성원님의 기고문을 통해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훑어봤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역사적으로나 지금의 데이터로나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기보다는 경제의 암에 가깝게 기능해 왔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설명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